그러니까 환자들이 손목이 아프다고 젊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아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다수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아, 오늘따라 네가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데 졸리냐? 사람이 싫으면 다 원래 그래요. 아, 그런가? 아니야, 근데 나는 되게 옛날부터 그래서 학생 때부터 얘가 막 말하고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졸려. 그래서 맨날 날 이렇게 봐. 되게 옆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겁나 졸려. 유민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점점 현준이가 말을 잘해. 아, 전가요? 네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손목을 진짜 많이 써요. 그러시겠다. 직업적으로. 이 손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현장들이 많은데 손목에 대해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밀접한 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손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되게 가는 인대가 여러 개가 지나가요. 그런데 관절은 되게 작아요. 손가락으로 갈수록 작잖아요. 인대도 작고 섬세한 동작을 다양한 동작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약해요. 반복 동작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PC가 보급이 되면서 손 환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손가락 환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손가락 환자요? 맞아요. 오. 손가락 환자가 엄청 많이 늘었고, 제가 목동 쪽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목동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아이 키우기가 좋아서 아이 엄마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 다음에 특수군 중에 하나가 김포, 인천이랑 가깝잖아요. 승무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같은 질환으로 오더라도 이 사람 좀 치료하기 어렵겠는데 이런 순간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짜 안 낫는 병은 직업병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가족여행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캐리어에 막 이제 기념품 같은 거에서 좀 무게가 많이 나갔어. 내가 들어오는데 무겁더라고. 근데 나 그걸 해주시는 승무원분이 되게 체구가 작았어. 여자분이? 여자분이 그걸 드는데 손목이 확 꺾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러니까 내 환자들이 안 낫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어요. 네. 손목과 관련된 통증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손에 관절이 하나 있으니까 관절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다양한 손목 힘줄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줄염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되게 유명한 병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결국 손에서 우리 여기 가로 손목 인대라고 하는 거랑 뼈 사이에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거기에 힘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직업병으로 많이 오는 거는 사실은 힘줄염 환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게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결국에는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어요. 6개의 구획으로 손목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구획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거, 두 번째 구획은 손목을 올리는 힘줄들이 지나가고, 이 힘줄이 여기에 이런 건초라고 하는 그 인대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섹터가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새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첫 번째 손목 힘줄염, 우리가 득괴르뱅 증후군 또는 득괴르뱅 건초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엄마들이 진짜 많이 와요. 스마트폰? 엄마들, 이제 아기 막 태어난 엄마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인대가 느슨해지고 약해져요. 출산 후에. 근데 아이를 안을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손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엄지손가락 힘줄염이 엄청 많이 생겨요. 득괴르뱅 증후군의 증상이 어떤 건가요? 득기르뱅 증후군의 증상은 일단 환자들이 그냥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이를 안을 때 손목이 너무 아파요. 물건을 들 수 없으면 이렇게 와요. 근데 진찰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손목을 올리는 엄지손가락 힘줄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눌렀을 때 국한된 통증이 있고요. 가장 유명한 테스트는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리고 손목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손목의 힘줄을 스트레칭 시키는 이런 테스트. 물론 약간 했을 때 약간 불편감은 누구나 있을 수는 있는데요. 좌우 비교를 해보면 너무 명확해요. 이게 이제 그 질환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승무원 분들도 비행기에서 짐 같은 거 올리는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을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줄염도 많이 오는데 관절 자체가 삐끗하면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환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승무원 같은 경우에. 특히
특히 이제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반복된 노출에 자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버티기 힘든 만큼의 자극이 많이 오면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손목이 훨씬 가늘고 무게에 대한 저항이 약하거든요. 근데 승무원들은 캐리어 같은 무거운 짐들을 오르내리면서 관절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중립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확 젖혀지는 상황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손목 관절통도 되게 많이 생겨서 관절염 증상도 많이 생겨요.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아시아나 기사에서 기내에 짐을 올리는 거는 특별한 어떤 노약자라든지 그런 특수 상황 아니고서는 승객들에게 이제 먼저 하는 걸로 기사 나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승무원 환자군을 봤던 사람으로서는 아, 또 이거는 좀 다른 항공사도 사실은 저는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잡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승무원 제가 아직은 제 병원에 안 입원하지 와. 않아서 그래서 관절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관절은 관절에 압력이 올라갈 때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 관절이 건강하지 않을 때 손목 같은 경우는 과하게 이렇게 신전시키거나 아니면 굴곡을 시켜서 통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초기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땅을 짚고 날 때 손목이 너무 아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손목 관절염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신경 얘기했잖아요. 신경통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큰하고 아픈 거 말고요, 말초 끝마디 쪽으로 저린 증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손목이 아프다고 젊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아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다수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신경이 자극될 정도라면 되게 과사용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나이대를 보면 40대에서 60대, 70대 손 많이 쓰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고, 증상의 차이는 뭐냐면 신경이 결국엔 자극이 되면 그 신경이 안 가는 곳은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문제가 되는 신경은 엄지부터 네 번째의 엄지 쪽 반쪽까지만 그 감각신경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저리면 엄지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만 저려야 돼. 새끼손가락이 저리다? 그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내가 내 몸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전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신경검사가 나오게 된 거고 증상만을 갖고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단순히 손목만 시큰거린다 라고 했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손목의 관절염이라든지 손목의 힘줄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리고 또는 이 엄지부터 여기까지가 차다라든지 뭐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가장 유명한 테스트가 의료용 망치나 아니면 손 같은 걸로 손목을 톡톡톡 건드리면 찌릿한 증상이 생겨요. 우리 의대생 때 그래서 이게 틴넬 테스트랑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손목을 구부렸을 때 저린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건 왜 생기냐면 이렇게 하면 신경이 결국에는 구부러지면서 자극되는 그 자세가 유발되거나 또는 일종의 허혈성 변화,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자세예요. 건강한 신경은 이 정도 한다고 자극되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는 신경은 증상 유발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암 레이즈 테스트라고도 많이 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 잡으면 저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에 혈액순환이 약간 떨어지면서 증상이 유발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셀프 테스트로 100% 정확하진 않지만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군으로 손목 질환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승무원분들이 관절염으로 오시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그쵸. 결국에는 직업병이 생기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안 좋은 자극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좋은 자극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 허리 하면은 허리 아플 때 운동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허리 아플 때 자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목은 운동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관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주변에 근육이 있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손목을 무리가 안 되는 자세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관절통이 있을 때 손목이 과하게 젖혀질 때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손목에 불안정성이 생기는 자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중립자세로 딱 만든 상태에서 꺾이지 않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통증이 훨씬 예방될 수가 있고 손목 관절들은 자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손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들어야지 이거에 여기에다 긴장도를 안 줘. 우리가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허리 중립 자세를 딱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에 긴장도를 주고 한다는
해준다는 건 잘 아는데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하게 내가 무게에서 젖혀지지 않도록 요렇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손목 통증 환자가 있을 때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요. 그럼 환자들이 나 부러진 게 있는데 엑스레이를 왜 찍냐? 내가 손목 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팔뼈는 요골이라고 하는 뼈랑 우리가 당나귀 보면 뼈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척골이라고 하는 조금 가는 뼈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말단에서 요골이랑 척골의 높이가 똑같은 게 제일 좋아. 근데 사실은 척골,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이 길면은 더 손목 관절까지 위로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계속 척골이랑 손목뼈랑 부딪히는 거야.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너무 길기 때문에 요까지만 해서 더 기니까 손목을 젖힐 때마다 뼈랑 손목뼈랑 부딪히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손목 통증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음성전이라고 해서 척골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손목 관절의 빈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불안정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남들에 비해서 똑같은 직업적인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쉽게 아플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관절들이 사이즈에 따라서 안정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항상 내 몸에 가깝게 물건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든다. 손목에 엄청 무리가 되겠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드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보통 아이 많이 안다가 손목이 다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내가 들고자 하는 거에 가깝게서 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조금 더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큰 관절, 예를 들면 팔꿈치라든지 어깨를 이용해서 드는 거야. 손목은 고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기를 어떻게 안아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처음 안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손으로 아예 머리를 잘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앉는데 손목을 반대쪽 팔꿈치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무게를 팔꿈치에다가 지탱을 하는 거야. 손목보다 팔꿈치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렇네요. 이두근이라는 큰 우리 알통 만드는 근육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면 내 피로도가 훨씬 좋아요. 손목은 젖혀지지가 않고 꿀팁이다. 고정을 애기를 다 잡으니까 키우고 알았네. 꿀팁을. 이렇게 하면 물론 아이가 빨리 자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훨씬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예. 그리고 직업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처음부터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의 증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좀 많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아프네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거든. 그거를 잘 캐치하고 무시하면 안 돼. 그때는 어떤 적절한 치료가 없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몸에서 쉬라는구나 라는 거를 잘 알아주는 게 좋아요. 이걸 안 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루만 쉬면 좋아질 게 일주일 쉬어야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 쉬어도 안 나니까 병원을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